이번 시간에는 85회 기출문제 이론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5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이론을 보시면 먼저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자산, 부채, 자본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됐습니다. 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으로 미래 현금 흐름 창출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말한다. 맞는 내용이죠. 자본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액 또는 순자산으로서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이다. 맞는 얘기죠. 3번은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미래의 자원의 유입이 예상된다. 자원의 유입이 예상되지 않죠. 오히려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가 부채이죠. 부채는 타인 자본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자원의 유입이 예상되는 게 아니고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타인 자본이 부채이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내용이고 3번이 답이고요. 복식부기를 적용을 하면 대차 평균의 원리가 사용된다. 얘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복식부기가 우리가 거래 이중성에 의해서 복식부기를 설명하는데, 거래 이중성은 거래 팔 요소의 결합관계 중에서 차변 요소가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대변 요소가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인데,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돼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으면 대변에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거나 자본이 증가하거나 수익이 발생되는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 이상은 나와야 된다라는 게 이제 거래 이중성이고, 이 거래 이중성에 의해서 이제 복식부기가 설명이 되는데, 대차 평균의 원리를 이용하는 게 이제 복식부기의 원리이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을 살펴보시면 비유동자산과 영업의 수익으로 짝지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산이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고, 유동자산이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이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은 수익이고 매출을 제외한 수익은 영업 외 수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얘들은 일단은 비유동자산에 해당을 하고,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임대료 이것도 이제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죠. 근데 재고자산은 비유동자산이 아니고 이제 당좌자산, 그리고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이 되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고 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다음 중 회계상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회계상 현금, 또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회계상의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현금이나 현금 통화대용증권, 통화대용증권이 이제 각종 수표를 얘기하죠. 수표, 그다음에 우편한, 전신환, 일람출구범, 그다음에 공사채 만기 이자표, 배당금 영수증, 이러한 것들은 현금성 자산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현금으로 처리하는 걸 물어봤으니까 타인 발행 수표 현금이죠. 주식은 보유하는 목적에 따라서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죠. 그래서 2번은 현금을 처리하시면 안 되고요. 가계수표 현금이죠. 수입인지는 세금과환가로 회계 처리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약속금은 받으럼 또는 지급음으로 회계 처리가 돼야죠. 그리고 자기하수표는 현금이죠. 그래서 여기서 회계상의 현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각종 수표들입니다. 수표. 그래서 수표는 현금입니다. 수표는 현금이고, 당전 발행 수표만 당좌예금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죠.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수표는 현금으로 처리한다. 그런데 당전 발행 수표는 당좌예금으로 처리한다. 여기서 현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가, 다, 다. 1번이 정답이겠습니다.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거래는 어떤 것인가?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들은 비용이나 수익의 발생 소멸에 대해서 손익계산서에 기록이 되는 거래겠죠. 자산부채 자본이 증가하면 교환거래로서 재무상태표에 등록이 되겠지만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면 손익계산서에 기록돼야 할 거래일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처로부터 계약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면 차변에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하고 계약금을 수령했으니까 대변에 선수금이란 부채가 증가하는 거겠죠. 1번은 아니고요. 2번. 전기요금은 수도 광열비죠. 또는 이제 제조기업에서는 전력비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기도 하는데 수도 광열비는 판매 관리비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토지를 매입하고 당사 수출을 지급했습니다. 토지를 매입했으니까 차변에 토지라는 유형자산이 증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금을 보통예금에 입금을 하게 되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교환거래이고 정상투표에 기록되어 있고요. 3번에서 잠깐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토지를 구입했으니까 차변의 토지인데 당좌수표를 지급했어요. 근데 이 당좌수표가 이제 당점이 발행한 당좌수표라면 대변에 당좌예금으로 매개 처리하겠지만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라면 현금으로 처리하겠죠. 이 문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자세하게 없어요. 물론 이 문제를 푸는데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실제로 문제에서는 거래처 발행 당좌수표인지 당점 발행 당좌수표인지가 제시가 되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야 될 거래는 비용이 발생하거나 수익이 발생하고 또는 비용과 수익이 소멸되는 그러한 거래가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거래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 11월 5일 현금과부족 계정 대변잔액 2만 원의 원인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으로 판명되었어요. 현금과부족 대변잔액의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현금과부족이 차변에 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 대여금 현금과부족에 대한 원인이 이자 수익의 기장으로 판명됐으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 표기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6번 보시면 매출채권에 대한 계정의 설명이다. 매출액에서 현금으로 회수한 금액이 30만 원이라면 매출액은 얼마인가 물어봤거든요. 자, 매출채권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증가가 발생하고 대변에 감소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당기 매출액 중 현금을 회수한 30만 원은 대변에 기록돼야 될 금액이죠. 그래서 대변에 30만 원이 기록돼야 되고요. 그러면 대변 합계가 54만 원이고 차변 합계가 20만 원이니까 차변에 34만 원이 불과하죠. 그래서 34만 원이 모두 외상거래일 때 차변에 당기에 발생한 외상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계정이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게 매출채권이면 즉 자산이면 차변이 증가이고 대변이 감소이라는 거. 그래서 증가 발생을 어디다 기록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면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을 텐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기 재고자산과 관련한 원가의 흐름을 선입선출법으로 적용한 경우와 총평균법으로 적용한 경우의 기말재고자산 가액의 차이를 물어봤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선입선출법일 때 단가를 계산할 때 이제 선입선출법이 있고 후입선출법이 있고 평균법이 있는데 평균법도 이제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이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총평균법으로 물어봤죠. 그리고 선입선출법은 이렇게 지금 단가를 보시면은 단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죠. 즉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은 어차피 먼저 구입한 100원짜리부터 먼저 팔아야 되겠죠.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구입한 400원짜리부터 먼저 팔아야 될 것이고 평균법은 총 매입 수량의 총 매입 금액
이걸 더해서 금액 나누기 수령하면 새로운 평균 단가가 나오겠죠. 이 평균 단가로 이제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어쨌든 이제 쭉 전기에 이월된 기초재고액이 100원짜리가 10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3월, 7월, 8월에 매입이 있었고요. 9월에 이제 30개를 700원에 매출했습니다. 이거 30개를 700원에 매출한 거. 얘는 이제 매출액이 되겠죠. 매출액이 되는데요. 이제 선입선출법은 이 30개를 매출했을 때 이렇게 위에서부터 매출을 하죠. 30개를 매출하려면 100원짜리 10개, 200원짜리 20개. 즉 100원짜리 10개니까 1000원, 200원짜리 20개니까 4,000원. 이렇게 매출하는 것은 선입선출법이죠. 그러면 기말재고액으로 남아있는 것은 300원짜리 30개, 400원짜리 40개. 그래서 3, 3원 9, 4, 46 해서 25,000원. 25,000원이 기말재고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법은 먼저 총 평균 단가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남아있는 건 70개인데 즉 수량을 전부 다 하면은 100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100원짜리 10개, 200원짜리 20개, 100원짜리 10개면 1000원, 200원짜리 20개면 4,000원, 300원짜리 30개면 9,000원, 400원짜리 40개면 16,000원 해서 총 매입액을 계산하면 3만원이 계산되고 총 매입 수량을 계산해보면 100개가 되죠. 그래서 평균 단가가 300원이에요. 근데 300원짜리가 몇 개 남는 거예요? 70개가 남는 거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일 때는 기말재고자산이 25,000원, 평균법일 때는 기말재고자산이 21,000원이 계산돼서 그 차이는 4,000원이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보통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죠.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의 특징을 기억하시면 선입선출의 특징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좀 기억하시기가 좋아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은 원가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원가가 낮겠죠. 옛날부터 먼저 파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기말재고액입니다. 원가가 낮으니까 이익은 높게 평가가 되고 기말재고액은 낮게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가가 상승했을 때 선입선출법의 특징을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의 특징이 원가가 낮죠. 예전에 구입한 것부터 먼저 팔잖아요. 그러니까 원가가 낮고 원가가 낮다는 얘기는 이익이 높게 평가된다는 얘기죠. 높게 평가가 되고 기말재고액은 최근에 구입한 게 기말재고액이 남아있으니까 기말재고액도 높게 평가가 되겠죠. 이 내용을 기말재고자산 평가 또는 원가의 흐름과 관련한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의 단가 계산 방법에 적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도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채 계정이 아닌 것 그랬는데요. 예수금,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금액이죠. 그리고 부채이고요. 비용이 미지급액인지 미지급 비용이죠. 부채. 단기 차입금은 돈을 빌리고 차입무서나 어음을 발행해 줬을 때 단기 차입금을 개최하죠. 그래서 예수금이나 미지급금이나 이 단기 차입금 얘네들은 부채에 해당하지만 임차 보증금은 월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 등을 지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다시 회수해야 될 자산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부채 계정이 아닌 것은 4번 임차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을 보시면요. 상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파손, 마모, 도난, 분실 등 실제 재고 수량이 장부 재고 수량보다 적게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계정 과목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입니다. 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이렇게 실제 재고액과
정부의 실제 재고자산의 실제 재고액과 정부 재고 수량이 차이가 생겨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 감소 손실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수량의 감소인 거죠. 수량이 감소일 때는 재고자산 감소 손실로 평가를 하고 분계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은 다음 중 거래 결합 관계에서 성립할 수 없는 것은 했는데요.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를 우리가 좀 구분을 해보시면,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은 차변 요소이고, 자산의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은 대변 요소이죠. 하나씩 살펴보시면 부채는 대변에 증가하고 차변에 감소해야죠. 그래서 1번이 틀렸죠. 정답은 1번이고요. 자산 증가, 차변, 자본 증가, 대변. 자산 증가, 차변, 수익 발생, 대변. 비용 발생, 차변, 자산 감소, 대변은 전부 다 맞는 거죠. 그래서 부채 감소, 차변, 부채 증가는 대변에 가야 되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매출액을 물어봤는데요. 먼저 답을 구하고 나서 좀 몇 가지 설명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매출액은 총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환입, 매출의 누리, 매출 할인이죠. 총 매출액 200만원 마이너스 매출 환입 30만원, 마이너스 매출의 누리 10만원, 마이너스 매출 할인 20만원이죠. 그래서 200만원에서 60만원을 차감한 140만원이 순매출액이 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에 매출 운임이 나왔어요. 매출 운임이 나왔을 때는 매출 운임은 따로 운반비로 회계처리를 하니까요. 순매입액이나 순매출액을 구할 때 영향을 주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순매입액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순매입액을 구할 때 만약에 매입 운임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이 매입 운임은 매입 원가에 포함시켜 주셔야죠. 그래서 순매입액을 구할 때 총 매입액 마이너스 매입 환출, 매입의 누리, 매입 할인이 순매입액이 구해질 텐데요. 이 매입액에서 만약에 매입운이 있으면 매입운임을 매입액에 포함시켜 주셔야 된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임에 관한 회계 처리가 매입 시 운임은 원가에 가산하고 매출 시 운임은 기본적으로 운반비로 처리하기 때문에 매입 시 운임만 원가에 가산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보시면 앞의 문제에서도 아마 그 84회에서도 이런 계정과 관련해 가지고 계정의 기입을 보고 거래를 추정하는 게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계정이 나오고 거래를 추정할 때는 먼저 뭐부터 하시라고 그랬죠? 분계부터 한번 해보시라고 했어요. 대체 분계. 현금이 차변에 있으니까 현금이 대변으로 가야죠. 그리고 차변에는 집주인, 상품이 내려가야죠. 그래서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그러면 이 분계는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상품 40만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3번이 답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정을 보고 거래를, 총계정 원장이 나와서 이렇게 거래를 추정하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대체 분계를 해보시는 거죠. 현금이 차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그리고 차변에 집주인 상품이 내려와서 이렇게 분계를 추정하신 다음에 분계 추정 후에 이렇게 거래를 추정하시면 그러면 거래 추정이 좀 더 쉬워지겠습니다. 13번 보시면 영업이익을 계산한 것이다.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영업이익은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이고 매출 총이익 마이너스 판매 관리비가 영업이익인데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니까 매출 총이익은 300만원이 나왔죠. 매출액 500만원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300만원, 200만원, 매출액 500만원 마이너스 매출원가 200만원 했더니 매출 총이익 300만원이 계산됐습니다. 마이너스 판매 관리비가 영업이익인데 여기서 판매 관리비는 이자 비용, 기부금, 잡손실, 유형자산 처분이나 평가손실 이런 것들은 영업의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 접대비하고 복리후생비겠죠.
이자 비용이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적대비 30만 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20만 원, 그다음에 판매 관리비가 50만 원이 계산이 되죠. 그러면 매출총이 300만 원 마이너스 판매 관리비 50만 원, 그러면 영업이익은 250만 원이 계산이 되는 문제겠습니다. 14번 가와 나에 해당하는 것. 손익의 이연이 나와 있는데요. 수익의 이연은 대변의 수익의 이연은 대변의 선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셔야죠. 그리고 비용의 이연은 차변의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는 선수 수익, 나는 선급 비용. 그래서 가는 선수 수익 리얼, 나는 선급 비용 디귿. 4번이 답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미수 수익은 비용의 발생에 해당하죠. 미수 수익은 수익의 발생에 해당하고 미지급 비용은 비용의 발생에 해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미수 수익이나 미지급 비용은 예상입니다. 예상이니까 곧 수익이나 비용의 발생을 얘기하는 거죠. 미수 수익은 수익의 예상, 즉 수익의 발생, 미지급 비용은 비용의 예상, 즉 비용의 발생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15번 보시면 다음 거래의 기입이 필요한 보조부로 올바른 것은 그랬고요. 방탕상사에 원가 50의 상품을 60에 판매하고 매출했죠. 그래서 매출했으니까 매출장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매출장이 기록이 되고 상품 재고장이 기록이 될 텐데 매출장에는 60만 원이 기록이 되고 상품 재고장에는 원가 50만 원이 기록이 되겠죠. 그리고 대금 중 40만 원 현금 받고 했으니까 현금 출납장이 기록이 될 거고요. 잔액은 약속을 받았으니까 받을 기입장이 기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분개를 해보면 상품을 50만 원짜리를 60만 원에 판매하고 40만 원은 현금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40만 원. 상품을 매출하다 그랬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은 60만 원이 기록이 되죠. 그리고 매출액 60만 원 중에서 40만 원 현금 받고 잔액은 어음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받을 어음이 20만 원 발생하겠죠. 그래서 분개를 하면 대변의 상품 매출 60만 원, 차변 현금 40만 원, 받을 어음 20만 원이고 현금은 현금 출납장, 받을 어음은 받을 어음 기입장, 매출은 매출장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B, C, E 답은 1번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고 매입처 원장은 외상매입금을 기록한 장부, 매입장은 매입에 관한 거래가 기록이 되겠죠. 매입, 매입한출, 매입애누리, 매입할인 등이 기록이 되어서 순매입액을 계산한 장부가 이제 매입장이고요. 우리가 또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50만 원, 원가 50만 원 상품을 60만 원 매출했거든요. 그러면 매출장에는 60만 원으로 기록이 되겠지만 이 매출장에는 60만 원으로 기록이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가 상품 재고장에 나왔다면 상품 재고장에는 원가 50만 원으로 거래가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쭉 한번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면 자주 지금 출제되는 문제들을 보니까 이 회계상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들, 회계상 현금으로 처리하는 이게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타임 발행 수표, 자기한 수표, 송금 수표, 각종 수표 등 현금으로 처리한다는 것들. 그다음에 일람 출구번, 그다음에 공사채 만기 이자표, 배당금 영수증 이런 것들도 현금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회계상이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 즉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여러분들 명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잘 나오는 계정 과목은 아니었는데 지금 85회 전산회계 2급에서는 나왔어요. 그래서 수량이 감모하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 가격이 하락하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회계 처리한다. 라는 정도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계산 문제가 시험에 꼭 한두 문제가, 두세 문제가, 두 문제, 세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 계산 문제에 대한 공식들 꼭 외우시기 바라고요. 요점정에 나와 있는 공식들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정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을 때는, 그리고 거래를 추정할 때는 대체 공개를 먼저 해보시면 공개가 쉬워질 걸로 여러분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85회 전산회계 기출문제 이론을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86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이론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